10대 여자인데요. 밤에 광역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옆좌석에 술에 취한 아저씨가 앉았습니다. 30여 분을 달리고 집에 다 와가던 중 갑자기 그 아저씨가 손을 제 허벅지 위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너무 당황하고 불쾌했습니다.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바로 기사에게 가서 이 앞에 경찰서 앞에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에게 내리라고 소리를 쳐서 같이 경찰서로 들어가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자꾸 잘못했다고 본인도 술에 취했고 처자식이 손자까지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요즘 사업도 잘 안 되고 힘들다고 말하더라고요. 사업이 잘 안 되고 가정이 있는 것이 잘못을 봐줘야 하는 사정인가 싶어서 더 화가 났는데요. 자꾸만 그렇게 말하니 고민이 됩니다. 경찰은 이 아저씨가 비슷한 전과가 없다고 말하긴 했는데 합의를 하는 게 좋을지 벌을 받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아니 아무래도 이런 성추행에 대한 경각심이 과거보다는 정말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이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을 하나 봐요. 이런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여전히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아무래도 뭐 말씀 주셨듯이 사회적인 어떤 경각심이 많아진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뭐 이제 코로나 상황도 좀 진정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밤에 좀 주치 상태에서 이렇게 뭐 실수 아닌 실수겠죠. 이런 뭐 고의든 뭐 실수든 이렇게 좀 이런 불미스러운 접촉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뭐 점점 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신체의 일부를 만진 행위, 엄연히 성추행에 해당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 동의 없이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고 하면 뭐 형법상으로는 좀 넓게 해석한다면 강제추행에 충분히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추행 사건, 뭐 고소, 합의 이런 얘기 저희가 사연으로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고소나 합의 절차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진행되게 되나요? 네.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뭐 고소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오시는데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설명드리면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 사실 이제 고소라는 건 이제 피해자가 우리 수사기관에 어떤 이런 처벌을 원하는 그런 뭐 진정을 내는 거, 이걸 좀 풀어 설명하면 그게 고소인데, 고소라는 건 사실 엄밀히 설명드리면 피해자분께서 이제 직접 하시면 됩니다. 그냥 직접 하시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되냐? 옛날에는 뭐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도 뭐 고소장을 내곤 했는데, 근데 요즘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제 그런 거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나 스스로 고소를 진행하겠다 하시면 지금 이제 이 상담자분이 해두신 것도 맞아요. 그냥 경찰서에 가셔서 뭐 당장 그 현행 그 일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당장 경찰서로 이제 가해자를 데리고 가서 뭐 고소를 하는 경우 이것도 맞고, 아니면 뭐 조금 하루 이틀 정도 시한이 지났는데 고소를 하고 싶다 하시면 그 관할 경찰서에 이제 민원실로 가시면 그 고소를 담당하는 그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에게 직접 어떤 그 신청 고소장 간단한 양식이 있고 거기에 이제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의 절차 같은 경우에도 요 부분도 굉장히 뭐 언제 합의를 하면 되냐, 합의는 어떻게 하냐 물어보시는데, 그건 또 원칙은 합의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양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합의거든요. 그럼 그것도 이제 내가 피해를 당했으니까 그 가해자와 두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이제 합의가 원칙인데, 다만 이제 대리인 같은 경우에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선 대리인이 기본적으로 이제 피해자 국선 대리인이 이제 요즘은 붙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 문제들을 처리를 해주는데, 뭐 대리인들끼리 합의를 한다든지 그건 이제 대리 권한을 줬으니까 합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국선 대리인을 통해서 뭐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원칙은 이제 피해자분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하고 의사가 합치되면 합의를 하는 게 원칙이고, 그럼 언제 합의를 하느냐? 합의는 그 사실 어느 단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소는 진행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성범죄 피해자시니까 예를 들어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되면 이제 국선 변호인 통해서 상대방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합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 송치가 됐다. 검찰로 실제로 죄가 될 것 같아서 송치됐다 하면 검찰 쪽에서, 아니면 우리가 얘기를 하던 뭐 형사 조정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검찰 단계에서 이제 조정위원들이 있어서 그 형사 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 재판에 넘겨졌어요. 기소를 한다고 한다면 그 단계에서 합의를 하셔도 돼요. 그때 이제 뭐 그때도 마찬가지로 국선 변호인 통해서 하셔도 되고, 뭐 직접 하셔도 되고, 심지어 뭐 선고 전까지도 재판 단계에서도 합의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합의는 어떤 단계에서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엔 양자가 의사만 합치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언제 하시느냐는 건 전혀 문제될 게 없고, 그다음에 합의하는 방법도 두 분의 어떤 가해자 피해자 양자가 의사만 합치되면 되는 거고, 때로는 대리인이 끼기도 하지만 그것도 역시 대리인일 뿐이고 본인의 의사에 어떤 맞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고 대리인을 통해서 또 합의를 진행하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합의를 그래서 하게 된다면 이 합의금 책정의 기준은 마련된 것이 있을까요? 그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관례적으로 뭐 요 정도에서는 이제 이 정도 합의금을 보통 받는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실무상에 뭐 얘기된 게 있는데요. 그런 건 없고, 다만 이제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 그 합의, 이런 성범죄든 어떤 형사범죄든 합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 어떤 정신적 피해인데,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뭐 차량 사고라고 하면 차를 수리하는데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들었다. 그럼 1,000만 원을 보상해 주는 게 그게 이제 실질적 피해 회복이잖아요. 여기에 물론 이제 위자료, 뭐 치료비 이런 게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 주는 게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합의 금액의 대원칙은 실질적 피해 회복이다. 근데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 결국 이제 정신적인 손해인데, 그걸 얼마나 이거를 어쨌든 손해배상은 결국은 금전밖에 할 수가 금전으로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금전으로 이제 어떻게 환산할 건지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대략적인 어떤 실무상에 우리가 관례로 쓰는 그런 범죄마다 조금 다른 기준들, 그런 거는 이제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담자님과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는데 이제 가해자의 부탁으로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걸지 벌을 받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이 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사실상 당연히 단호하게 처벌을 받게 하는 게 맞겠지만 또 괜히 또 나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나? 합의를 해줘야 되나? 이렇게 마음 쓰시는 피해자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좀 조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문제는 좀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합의와 그다음 이 사람을 처벌하는 거에 대한 의미, 조금 뭐 시간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제 그 전에 개념부터 하나 설명,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제 고소를 해놓고도 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니면 뭐 인지가 됐어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실제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몇 가지 이제 범죄들이 있는데, 폭행이나 이런 경우에는 왜 그런 걸 규정을 해놨냐면, 그거는 순전히 법익이라고 하는데 개인의 문제로만 우리가 치환할 수 있는 범죄, 이런 것들은 반의사불벌죄로 우리가 몇 가지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간단한 폭행이다. 폭행이 간단하진 않죠. 간단하지 않지만 어쨌든 뭐 서로 이제 어떤 싸움이 있어 누군가를 폭행했다. 근데 당한 사람이 용서한다. 그러면 이 사람을 굳이 처벌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어떤 벌을 줄 어떤 사회적인 법익이 없어요. 전혀 없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피해자만 용서해주면 끝. 이게 이제 반의사불벌죄고. 네. 하지만 대부분의 범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법익이 있어요. 이 성범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는 순전히 개인의 일로만 치부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피해자 용서하면 끝이야. 특히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심에 이걸 드러내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피해자만 용서해주면 다 용서가 된다. 그렇게 규정한다고 하면 이게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합의를 해서 용서를 해도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회적으로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될 실익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합의를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을 완전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서를 해준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이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진행이 되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그래도 한다면 조금 이거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겠다. 합의라는 건 이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성범죄에서. 그러니까 그 원칙을 이해를 하시면 내가 이 사람하고 합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결정하시는데 훨씬 더 유용한 지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설사 내가 합의를 해준다고 해도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런 경우 지금 뭐 이렇게 어떤 내용에 따라서 이 아저씨도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고, 그다음 내용이 조금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하면 뭐 진짜 기소유예 정도가 나올 수 있겠지만, 기소유예도 엄밀히 말씀드리면 죄가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처벌하냐 마냐를 합의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처벌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니까 합의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사회적으로는 비난을 받고 처벌을 받는 게 맞아. 다만 내가 어쨌든 제일 많이 피해를 봤으니까
나한테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해 준다면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그래도 조금은 양형이라고 하는데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 형법에 있어서 합의의 어떤 과정이고 그 기본 메커니즘이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신다고 하면 아 내가 지금 합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